예,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또 강의안을 새롭게 올려놨는데 제 9장 유관순 열사 이 내용을 꼭 프린트 하셔서 또 지참하시고 또 책상 위에 펼쳐 놓으시고 이 강의 내용하고 서로 대조를 해가면서 필요한 것은 메모하시고 또 기억나는 것,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빨리 그 순간에 메모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강의안으로 꾸며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제 9장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이 모습은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되셨을 때 1919년 4월 1일에 이분이 이제 3.1 독립운동, 이분은 천안으로 내려가 가지고 한 달 뒤인 4월 1일에 그 사이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재판을 받고 나중에 서울 서대문으로 옮겨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입니다. 서대문 형무소하고 저 북쪽의 평양 형무소, 그 중에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돼 있을 때 모습인 것 같습니다. 1902년에 출생해서 1920년까지 그렇게 해서 만으로 18세에서 석 달 정도가 좀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미국식 나이로 계산하면은 만으로 17세, 이때 옥중에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2019년이고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때가 1919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주년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로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났어요. 제가 옮겨와 봤는데 이 천안시 병천면 유관순 열사 사적지와 이 아운의 장터에서 아운의 봉화제가 열린다. 그래서 여기에 아운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한자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아우를 병자, 그 다음에 이건 내천자 그렇게 해서 병천, 한자로 표기할 때는 병천이라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출생하신 그 고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작년에 참 큰 의미 있는 내용으로서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 등급인 건국군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운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1급을 수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위상이 앞으로는 이전보다도 더 이렇게 높게 상향 조정이 됐지요. 처음에는 3급이었는데 이제 1급으로 이렇게 그 사유인즉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우리 민족 정기를 드높이고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 바로 이 점에 공헌을 남기셨다. 그래서 1등급으로 대한민국장 이렇게 수여를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는 크게 이 4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유관순 열사의 생애, 참 17년 한 9개월 정도 이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만 참 짧고 굉장히 굵은 가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사셨어요. 생애를 간략하게나마 조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유관순 열사에 관한 사진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놓은 내용은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주변 자료까지 포함을 해서 사진 자료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인가, 그 점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교훈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헌출처, 제가 어떤 책을 참고를 했는가 하면 이 홍석창 목사님이 쓴 유관순, 또 이정은 교수님이 쓰신 그 유관순, 또 길진경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의 두 번째 아드님이십니다. 영계 길선주 33인 3.1 독립운동 당시에 33인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이셨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분 아드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다음에 민경배 교수님의 제 은사분이시기도 하고요. 훌륭한 분입니다. 한국 기독교회사, 또 옛날 김구 선생님이 쓰신 이 백범일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참고를 했고요. 또 제가 작성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또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1919년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짜인 1919년 4월 1일 3.1 독립운동이 발발한 지 대략 한 달 후쯤이 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본래는 서울에서 시위에 참여를 했다가 체포가 됐어요. 헌병들한테. 그래서 서울에서는 내가 활동하기가 어렵겠구나, 요 주의 인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만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향인 천안으로, 병천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번 전개를 해봐야 되겠다, 이 큰 꿈을 안고서 천안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바로 천안의 거사일이, 병천면에서 이 거사일이 4월 1일입니다 바로 그 하루 전날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내일 이 거사를 이끌고 나갈 여러 지도자분들이 계시는데, 그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은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매봉교회 그 산이, 뒤에도 산이 있거든요. 이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서 그 다음 날 4월 1일에 병천에서 시위를 전개합니다. 이때 병천에서 모였던 인구수가 대략 한 3,000명이라고 그래요. 자, 유관순 열사의 생애를 먼저 한번 보십시다. 이 그림은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진편에서. 자, 1902년 12월에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 지령리는 동네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지령리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던 감리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할아버지도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굉장히 공을 남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래로 할아버지도 믿으시고, 또 그 아버지도 믿으시고, 자기 자신도 믿고 3대에 걸쳐서 신앙 내력이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집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관순 열사의 아버님이 유중권 씨라고 선비분이세요. 본래 유학을 공부한 선비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그 사상이 깨어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서양식 교육이라든가 또 서양식 병원이라든가 바로 이러한 신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깨어있는 분이었다. 그래서 이 따님인 유관순 열사가 공주영명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는 바로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에 입학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이화학당이 바로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그 대학교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통과, 요즘으로 하면은 한 중학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학과에 편입을 해가지고, 또 이때 유관순 열사는
지령리에 있을 때, 어린 꼬마 아닙니까? 지령리에 있을 때 꾸준히 새벽 예배에 참여를 하셨고, 또 서울로 이동을 한 다음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이 정동 제1교회입니다. 이 정동교회의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새벽 예배는 이화학당에서 따로 이렇게 드리니까 거기에 참석을 하고, 참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분이었다 그래요. 또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자신 3대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화학당, 이 보통과 중학생 정도 이 과정을 마친 다음에는 이제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등보통학교를 줄여가지고 고보 그랬어요. 고보.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대를 잘 보시면은 1918년 4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1년 후, 약 1년 후에 거의 딱 12달 후가 되겠습니다. 1919년 3월에 독립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체포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 고등보통학교 과정에는 1년밖에 다니지를 못했어요. 졸업을 하지 못한 거지요. 1학년만 겨우 마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훗날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됩니다. 비록 졸업은 하지 못하셨지만 명예 졸업장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제 좀 이따 연표에 또 나올 겁니다. 1919년 3월에 독립운동에 참가를 했는데, 이때 웰터 학당장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학당장님, 우리도 비록 어리기는 하지만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학당장이 자꾸 만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리다.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 시위에 참여를 했다가 이번에 체포를 당하게 되고 앞길이 막혀버리면 어떡할 거냐, 훗날을 도모하도록 해라 하면서 말렸는데, 이 유관순 열사가 친구 5명 정도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학당장이 또 문을 걸어 잠갔대요, 교문을. 그런데 담을 넘어가가지고 시위에 참여를 했다가 이 헌병들한테 체포가 된 겁니다. 이때 학당장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찾아가가지고 훈방조치,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어린 아이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좀 이렇게 앞길을 생각해서 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훈방조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화학당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에 휴교령이 내리시게 됩니다. 워낙 학생들이 이 시위 대열에 참여해서 대한 독립만세 이 시위를 전개를 하니까. 자, 그런데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지목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서울에서 계속 남아 있다가는 소신껏 독립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은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자 해서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천안, 병천, 자기 고향입니다. 이 병천 지령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분이 내려와가지고 비록 나이 어린 이제 고등학생 정도에 불과한 그런 소녀였지만은 이 천안, 이 병천, 이 아우네갑 천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도시 연기, 청주, 진천 이런 학교라든가 또 다른 흩어져 있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석해가지고 어르신들을 막 설득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은 힘을 합해서 이 독립운동 시위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관순 열사의 아버님이신 유중권 씨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신 이소재 씨, 그리고 모든 본래 자기가 출석을 했던 그 매봉교회 지령리 교회입니다. 감리교회. 그 교인들도 다 참석을 해서 4월 1일에 시위를 전개했는데 헌병대에서 발포를 해가지고 여기에 유중권 씨하고 이소재 씨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서 모두 19명이 사살을 당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결국 유관순 열사도 체포가 돼가지고 공주 지방법원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제1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당시에 16살에 불과한데 이 나이 어린 소녀가 5년형을 언도받는 경우는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법정에서 굉장히 소란을 피웠다.
유관순 열사가 소리를 쳐가면서 신앙심으로 우리 대한 독립은 정당한 거다, 이걸 너무 강력하게 외치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법정 소란죄 이래가지고 5년형의 중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성 서울입니다. 복심, 요즘으로 말하면 고등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심. 복심에서 조금 형이 감형이 돼가지고 3년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화학당의 선생님이셨던 박인덕, 어윤희 그리고 이분들하고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감옥 안에서도 독립만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20년 그 이듬해가 되겠습니다. 9월 28일. 그래서 저 날짜에는요, 매봉교회, 유관순 열사가 어렸을 때 출석하시던 그 매봉교회에서 항상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가가지고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특강도 하고 이제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방광이 터져가지고 결국 그 안에서 세상을 떠나시고 맙니다. 본래 신장 콩팥, 신장이 좋지를 못해서 소변기 쪽이 문제가 있었는데 감옥 안에서 참 그 고문을 당하고 또 그리고 먹을 제대로 공급이, 음식물이 공급이 됐겠습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그래서 웰터 학당장하고 또 김현경 선생하고 오빠 유우석 씨 이런 분들이 가서 시신을 수습해서 이태원, 서울이니까 서대문 형무소가 바로 그 근처인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을 했는데 나중에 일제가 그 부분을 이제 군사기지로 재개발을 하면서 무덤을 함부로 파헤쳐 가지고 유관순 열사의 시신은 끝내 수습을 하지 못한 채 지금 천안에 있는 그 묘는 가묘가 되겠습니다. 아마 생각한데 옷가지 같은 거, 뭐 유품 같은 거 있겠지요. 그런 것만 묻어놓은 그런 가묘가 되겠습니다. 1962년에 건국군장, 국민장을 받았는데 작년에 대한민국장, 그래서 1등급입니다. 3등급이 아니라 1등급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최고의 서훈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966년에서 유관순 열사가 교회, 매봉교회, 아까 그 지령리 감리교회 있잖아요.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좋은 건물로, 지금 현재의 건물로는 1998년에 마지막으로 재건을 했습니다. 이 매봉교회가, 지령리 감리교회가 4번 허물어졌어요. 그 가운데 2번은 좋은 건물로 재건을 하기 위해서지만 앞에 2번은 언제냐? 1905년쯤에 국채보상운동에 지령리 이 감리교회에서 전 교인이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일대 일제가 밉게 봐가지고 교회를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3.1 독립운동 때에 전 교인이 참여했잖아요. 그걸 또 밉게 봐가지고 또 한 번 불로 다 태워버린 겁니다. 지령리 감리교회는 4번 그런 무너진 경우가 있는데 앞에 2번은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뒤에 2번 재건한 2번은 바로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1 독립운동 우리 통계를 한번 볼까요? 3.1 독립운동이 1919년 3월 1일에 발발해서 3월, 4월, 5월 이 3개월 동안에 걸쳐 가지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탄압이 워낙 심해지니까 5월 이후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가라앉는, 안정된 이제 그런 모습이 되지만은 3월, 4월, 5월 이 3개월 동안에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다. 그 통계를 좀 볼 것 같으면은 매봉교회 브로셔에서 제가 좀 따온 겁니다. 또 일반 역사책에도 나오고요. 집회 수가 1542회, 참여 인원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7,500여 명, 부상자가 16,000명 가까이 되고 구속된 사람이 약 4만 7천 명, 허물어진 교회당이 47개, 학교 2곳, 민가 715채,
그런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또 일본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축소해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한 통계 자료이지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시는 신만이 이거를 알 수가 있다. 당시에 민족 대표가 33분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 대표자가 16분, 천도교인 대표자가 15분, 불교인이 2분, 백용성, 한용운 이런 2분, 이렇게 해서 총 33인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민족 대표로서 선서를 한 거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3월, 4월, 5월 석 달 동안의 통계고요. 1919년 말쯤에 구속이 된 사람들 있지요. 그래서 재판으로 넘기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약 18%. 그래서 100명을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몇 명인가 살펴보니까 대략 거칠게 계산해서 100명 중에서 20명이 기독교인이고, 그 기독교인 가운데 여성이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여성들이 굉장한 힘을 발휘한 거예요. 신앙심으로서 나라를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2천만 명 가운데에서 30만 명 미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1.5%밖에 되지를 않는데, 체포돼 가지고 재판에 넘겨진 사람의 숫자는 17.6%에 해당이 됐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전국적으로 봉기하고 일어난 거지요. 유관순 열사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사진 자료를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이거는 유관순 열사의 호적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그 어머니 이소재 씨가 나와 있고, 여기 아버지 유중근 씨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끝에 보니까 아들이 3분이 있었네요. 또 유관순 열사가 2번째 막내 따님이 되겠고, 그래서 총 5남매가 됩니다. 5남매 중에서 밑으로 남자 동생 2명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화학당에 유학을 보냈을 때, 옛날에는 서울로 공부하러 가면은 유학 보냈다 그럽니다. 유학을 갔는데 맨 오른쪽에 유관순 열사 어깨 동무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네요. 자, 이 내용 여기 오른쪽 뒷부분에 동그라미 친 유관순 열사가 되겠고, 아까하고 같은 사진인 것 같지요? 역시 유관순 열사, 참 어린 나이에 앳돼 보이는, 중학생도 안 돼 보이지요, 언뜻 보면은. 중학생 때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룰로 프라이, 자, 여기에 계신 분입니다. 선교사님이에요. 룰로 프라이가 웰터 학당장에 이어서 4대 학당장으로 이렇게 취임해가지고 함께 찍은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한국에 오신 때는 1907년쯤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화학당인데 그 옛날 기와집으로 참 잘 지었지요. 여기에 사진, 메리 F.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분인데, 스크랜톤이 그 아드님이에요. 미국은 또 이제 남편 성을 다 따라가기 때문에. 그 스크랜톤 목사님은 그 의사분이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참 의사로서 열심히 일하시고 복음 열심히 전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그때 나이가 1832년생 아닙니까?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50대 중반인데 굉장히 이때는 고령의 나이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또한 1909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왕실을 이렇게 자주 출입을 하면서 우리 민명성 왕후 민비와 굉장히 가까웠대요. 그래서 이분이 늘 틈만 나면 그렇게 청했답니다. 앞으로는 이 남자들만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배움의 기회를 장려를 해야 되고, 또 여성들이라 할지라도 남성들과 똑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바꿔주십시오. 학교를 세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여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명성왕후께서 직접 이화학당이라는 이 교명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꽃을 보면은요, 저도 이제 저희 집 뒤에 배밭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눈이 시리도록 하얗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약간 붉으스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여성들은 순결한 배꽃처럼 티끌 하나 없는, 점 하나 없는 깨끗한 순결한 모습으로 자라나거라, 그런 의미에서 베리자 오다자를 써가지고 이화학당이다, 이렇게 학교 명칭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저희 백석대학교에 있는 유품인데 유일하게 전해져 오는 유관순 열사의 유품입니다. 아마 조카를 위해서 뜨개질을 한 건데 크지 않아요. 저도 이걸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인척 중에 한 분이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 기도문이 이렇게 또 비석으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먼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일 4월 1일에 거사를 일으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담은 그런 내용이고, 참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4월 1일 전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글로 새겨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3.1 독립운동 당시 태극기 목판입니다. 이게 태극기를 미리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누가 고변이라도 한다든가 발각이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루 전날 밤에 대량 인사해야 되는데 이걸 다 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감을 칠해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찍어낸 겁니다. 바로 그 유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서울 사찰 진관사에서, 은평구에 있습니다. 진관사에서 발견된 그런 태극기인데 여기 다 찢겨나간 부분하고 이거 얼룩걸로 핏자국입니다.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살아있는 증인의 모습으로 이 태극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과제물입니다. 지금부터 30분 정도 시간 안배해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로 통치한 행위가 왜 잘못된 거냐, 왜 이게 나쁜 짓이냐, 악행이냐, 그렇게만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학생들이 우리 대학생답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첫째 이러하기 때문에, 둘째 이런 이유 때문에, 셋째 이런 이유 때문에 요거를 5가지 이상 항변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3.1운동 독립을 하다가 붙잡혔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려고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재판장하고 검사가 나를 막 윽박지른다, 그때 내가 뭐라고 외칠 것인가? 우리 조선 독립은 정당한 거요, 당신들이 나쁜 짓을 했어, 첫째 이렇고 둘째 이렇고, 자기 자신의 소신을 5가지로 내가 거기 피고석에 앉아있는 느낌으로서 정당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제물 탭에 꼭 올려주셔야 합니다. 요거 꼭 숙지하시고요. 좀 이따 뵙지요. 감사합니다.